10월도 다 가고 11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미술러들의 오감을 설레게 하는 날이 찾아오죠. 지난해부터 대구 국제 아트페어로 불리는 디아프 2023이 돌아왔습니다. 뭔가 전 세계적인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미술품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주였죠. 2일부터 5일까지 올해 16번째 축제회장이 펼쳐졌는데요. 전 세계 작가들의 작품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한국 미술의 애호가층이 굉장히 두터운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를 기억해 주신 그 컬렉터 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그분들과 보냈던 시간 또 대화 그리고 또 성과도 아주 좋아서 내년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의 불후의 명작부터 신진 작가의 새로운 작품까지 미술로 풍요로운 디아프 현장 혹시 놓쳤나요? 그렇다면 문화요로 만나볼까요?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 보이죠. 국내 3대 아트페어라는 명성답게 참여 갤러리도 작가의 작품도 풍성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출발, 작년보다 더 성장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날 동시대 미술을 살펴보기에 충분했습니다. 디아프는 올해 16회째이고 우리나라 3대 페어 중 하나인 그런 메이저 페어입니다. 올해는 116개 갤러리가 참여를 하고 전 세계 6개국에서 해외 갤러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의 작가의 4,5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될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다양하게 변화돼 왔습니다. 미술품을 사고 파는 공간뿐만 아니라 작품을 즐기고 새롭게 알아가는 축제의 장이 된 건데요. 색다른 기획전과 작가와의 만남이 열리고 특별한 강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올해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미술을 사랑하시는 애호가분들을 위해서 10개의 광자를 마련을 했고요. 다양한 층의 강사진들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술계의 화두인 실험미술의 특별전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작품이 대구를 찾았을까요? 최고가로 화제된 이우환 작가의 작품 From Line. From Line을 비롯해 국내외 여러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그중에서 안희진 작가님의 작품이 가장 좋았는데 요즘 사람들이 표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표정 없이 다른 주변 색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작가, 인기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야요이 쿠사마, 그리고 장미셀 오토니엘, 그리고 이번에 알렉스 카츠의 로라 13이라는 원화 백호도 출품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해외 작가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독일의 야리라거 갤러리인데요. 미술러들 사이에서 유명한 로즈 와일리 작가부터 7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또 다른 해외 갤러리로 가볼까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에델 아트입니다.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작품의 분위기가 독특하고도 색다르죠. 新人の作家さんを試してお客さんの反応を見てもらうにはすごくいいフェアなのでそれで毎年参加してます。 과거 미술 작품 하면 애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미술 자체를 즐기는 MZ세대가 아트페어의 대세 관람객이 됐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아기자기한 그런 작품을 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인테리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재테크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젊은 층들, 40대 이하의 층들에서는 사실은 패션이나 자동차, 특히 자기들이 좋아하는 개성 있는 물품을 찾았으나 이제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은 아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나라의 아트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요. 기대가 큽니다. 젊은 미술러들은 작품 감상도 즐기고요. 마음에 드는 작품은 직접 구매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대세 작가의 작품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제가 작품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 좀 있었는데 그것도 대구에서 전국에 다 이렇게 모든 작품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시간 내가지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미술품을 볼 때 직설적이지만 그 속에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는 미술품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왔을 때는 저도 일단은 그 돈을 많이 가지신 컬렉팅에 많이 포커싱이 되었다면 지금은 저희가 프리뷰라고 그래서 미리 작품들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누군지, 작품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풍의 그림을 그렸는지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제는 어떤 콜렉층, 소비자층, 관람객층도 전문가의 어떤 그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라이브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작품과 작가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분야를 조금 더 넓혔는데요. 이날 주제는 미술 소비자를 위한 법 이야기입니다. 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수증만 받는 거는 제가 변호사로서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림에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을 이제 해지하는 경우를 상정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올해는 미술 작품 구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상식들이 토크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처음에 미술품 거래하는 거는 그냥 돈 주면 살 수 있는 그냥 그런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뭐 법적 효력도 중요한 것도 알게 되었고, 저 계약서 써야 된다는 거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미술품 구매를 지나치게 투자 목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조바심을 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예술품을 향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실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그에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챙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여 갤러리만 116개, 출품작 수만 4,500여 점. 작품을 제대로 둘러보고 싶다면,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보세요. 바로 도슨트 투어입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는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기법,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압축시켜서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직관적으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예술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아트페어에 입문한 신참 미술러에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작가를 알아가는 즐거움도, 작품 이면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장이시죠? 윤형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작가님의 초창기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맑은 푸른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1972년도의 작품이고요. 자신의 장인이자 스승인 김환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알못뿐만이 아니라 미잘알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꼭 둘러봐야겠죠. 정말 좋은 작품이 많았어요. 알고 있는 작가들 작품들도 있었고요. 처음 보는 신예 작가들 작품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서 사실은 신예 작가 작품을 한 2점 정도는 구입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윤형근 화백님 작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작품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알게 되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특별전의 주제가 둘입니다. 첫 번째 특별전은 윤진섭 평론가가 기획한 대구 현대미술제, 도전과 저항의 역사인데요. 대구 현대미술제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입니다. 40여 년 전 과거의 현대미술은 어떤 경향이었을까요? 현대미술의 과거는 물론 대구 현대미술제의 의미까지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 대구 현대미술제를 기폭제로 그 다음에 서울 현대미술제가 열리고 그 다음부터 광주, 부산, 청주, 강원, 전주 이런 쪽 전국적으로 이 현대미술제가 이제 확산돼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가 그 포문을 연 그런 곳이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마치 대구가 현대미술의 그 메카처럼 서울에 이어서
그런 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전은 작품전인데요. 과학기술과 신화적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리우 작가의 전시입니다. 전시 이름은 미다스의 여왕. 온통 차갑기만 한 가상공간. 이곳은 먼 미래, 미다스 여왕이 다스리는 은빛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다스 왕은 손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죠. 먹고 마실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수많은 가상 속에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가상 현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가상이 우리에게 그 새로운 어떤 느낌을 주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러니까 동시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보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의 대구 국제 아트페어가 있기까지 그 긴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 오늘의 만남 같았던 두 개의 특별전. 미술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현대미술의 역사를 일단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고, 또 더불어서 이제 작가님들의 작품까지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역사랑 작품이랑 같이 보면서 좀 더 관람하는 데 편의가 좋았어요. 저는 미다스 여왕 작품이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리우 작가님의 동시대의 과학 기술과 그리고 신화적 스토리텔링이 가장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매력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 국제 아트페어의 3박 4일을 만나봤습니다. 작가에게는 미술러와의 만남의 장이 되고, 미술러에게는 작품과 공감의 장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수준 높은 콜렉터들 그리고 일반인들을 현장에서 접촉하고 대화하고 호흡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의 기대치가 같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아프가 16년 동안 11월에 개최되었는데 내년부터는 3월에 개최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열리는 그런 페어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많은 갤러리들을 유입해서 또 더 좋은 작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중요한 정보가 나왔죠? 올해 아쉽게 놓친 미술러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봄날 어떤 작품을 안고 찾아올까요?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 17번째 디아프와 꼭 함께하길 문화여도 같이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